네, 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초대시장 선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호남권 보수 세력의 대표 정치인이죠. 이정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방송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오늘 선거 유세 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냉담한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 말 지금 이해를 못 하실걸요? 그 냉담이란 표현을 하셨잖아요. 100사람한테 대고 얼굴에 얘기를 했는데 100사람이 다 무표정이고 나를 안 쳐다봐 줬을 때, 눈을 안 마주쳤을 때 그 어떤 허탈감과 절망감과 또 그 섭섭함이란 건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반응이 참 냉담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반응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굳이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랑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한테 어쨌든 짜증날 정도로 호남을 사랑합니다. 선거 때 아니면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얘기할 기회도 없고 기회도 안 주어지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라도 나는 내 고향 광주 전남 사람들에게 우리 광주 전남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통합특별시에 사실 앞두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님 보시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실타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전남 통합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오늘 1월 2일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시장하고 도지사가 통합을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딱 2달 만에 1월 달, 2월 달 그리고 3월 초에 딱 2달 만에 특별법까지 통과가 될 정도로 이렇게 졸속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번개불에 콩을 꼬먹어도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통합을 2달 만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은 필요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풀어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빨리 TF팀을 구성을 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광주 전남 통합 문제는 광주 전남 공무원들,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뭘 도와주면 혼란이 없이 싸움이 없이 갈등이 없이 빨리 안착을 할 수 있겠느냐. 일은 우리가 벌려놨으니 수습도 우리가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광주 쏠림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광주 쏠림하고 전남 소외 이게 굉장히 아마 큰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남 서부지방은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오게 할까? 전남 동부권은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까? 그쪽은 산업입니다. 동부권이건 서부권이건 산업으로 이렇게 갖고 사람들을 모아야지 거기다 교육기관 놔둔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 놔둔다고 해서 거기도 전부 하수하고 자치하고 이렇게 하지 누가 가족들이 옮겨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행정기관은 완전히 광주로 집중을 하되 정말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산업 지도를 새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산업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서부 같은 경우다. 그러면 지금 전남 서부 그러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요. 강원도 바다는 깊어갖고 150m, 250m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이 타워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저기 해남이나 완도, 진도 또는 신안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15m, 20m이기 때문에 이 신안에서부터 완도, 진도를 거쳐서 부안 거쳐갖고 저기 군산까지 서남해안에 어마어마한 풍력 발전을 꼽을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기자재가 전남 서부권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뿐만 아니고 지금 공항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항이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안을 중심으로 해갖고 무안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내린 게 공항이 아닙니다. 공항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공항 산업을. 이런 식으로 서남해 말하자면 서부지방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전남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남은
아까처럼 광주에다 집중되고 하는 것을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전남 동부권에는 2차 전지다, 아니면 또 철도 완전히 그 고화질의 철이다, 아니면 석유화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흥에 이르는 그 항공 우주 드론 이런 것까지를 다 동부권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으로, 공단 산업단지로 가꾸고, 서부는 이렇게 가꾸고, 그렇게 했을 때 광주는 마음 놓고, 말하자면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집중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서로 균형 발전이 된다 그 말이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걱정을 조금 더 기대와 미래로 그렇습니다. 변모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특별지원금을 20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20조 원이 와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으니 시군별로 얼마씩 나눴으면 되겠냐? 몇천억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광주 전남은 끝장입니다. 이 20조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대기업 10개를 유치하는데 2조씩, 저는 2조씩 10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고 이게 바로 미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대기업들이 진짜 올 수가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과 SK가 반도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AI 데이터 아니면 못합니다.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있어서 폐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해든지 측정해 갖고 채워야 되는데 이것 또한 AI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전남 광주에 대한 지역적 특색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그런지 지역별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을 보면은 숫자 30이 떠오릅니다. 득표율 30%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30년 동안 독점 권력 구조를 형성해왔던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30%나 줘버렸다고? 30%나 국민의힘 후보한테 줬다고? 그럼 앞으로 깜짝 오면 35%도 되겠네? 45%도 되겠네?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저 이정현에게 30%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저 이정현에게 30%는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떨어졌잖아가 아닙니다.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30%나 얻었다고? 광주 전남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타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30%나 얻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잘하면 우리도 앞으로도 얻을 수 있겠네. 후보가 될 수 있겠네.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호남 포기를 포기하자. 지금까지 표가 안 나와서 포기했잖아. 근데 표 나왔잖아. 근데 또 포기를 해? 표가 나왔는데 왜 포기를 해? 이제 호남 포기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접근하자. 해줄 걸 더 찾자. 이런 식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전남 광주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난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산된 데 이어서 후보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18에 지금 민주화와 관련된 것들이 두 가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3.1운동, 하나는 4.19. 3.1운동과 4.19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 잘못했을 때 말하자면 국민들이 저항을 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민주화가 완성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5.18로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대한 것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우리 국가의 헌법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완성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질문 드리자면 12.3 불법 계엄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헌법 질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저는 헌법 질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폭력도 찬성하지 않고 또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네. 사실 오늘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다양한 정책이나 방향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호남에 지금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작년 한 해만 광주와 전남에서 청년들이 7천여 명이 광주 전남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7천여 명이 광주 전남으로 돌아와도 부족한데 떠났습니다. 광주 전남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다? 그건 저는 광주 전남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전남의 정치가 이제는 한 번 정도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지지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선택하고 혼내키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인의 모습 눈치를 봐가지고는 광주 전남은 절대로 저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30%면은 당선권은 아닐지라도 바로 이러한 주인의식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다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 51%로 당선시키고 왜 불필요하게 52%, 69%, 89%냐 그 말입니다. 그 30% 당선하고 상관없는 그 표 모아서 저 이정현에게 주면 저에게 어마어마한 협상력이 생기고 발언권이 생기고 그리고 호남 포기를 포기하라고 제가 악을 쓸 수 있고 우리 광주 전남에 필요로 하는 특별법과 특구법과 그 다음에 특례 입법을 만드는데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의 정치권들이 진짜 유권자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민주당 중앙당도 5번 올 것 7번 오고 우리 광주 전남의 예산을 깎아버리 지난번에 576억처럼 이렇게 빵원으로 만들어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배를 더 챙겨서 주는 그러한 현명한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말씀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6.3 지방선거는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